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찻집 사장입니다. 5월 21일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차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차의 날은 5월 25일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소식인 게 5월 25일 날 국회에서 그 한국 차의 날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차와 관련된 협회인 차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차짜리 경연대회를 했어요. 근데 찻집 사장이 찻집 사장이 그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그 차짜리 경연대회가 각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뭔가 어떤 한 테이블을 주거든요. 공간을 주고 거기를 약간 자기 방식대로 차자리를 꾸며서 오시는 분들에게 뭐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차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는 시간인데, 찻집 사장은 이 캠핑 장비 가지고 가서 차를 우렸어요. 뭔가 아무래도 이 차라는 게 너무 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마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친구들과 놀러 가서 그냥 수다 떨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찻자리도 너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상받을 생각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편한 마음으로 이제 캠핑 장비를 몇 개 가지고 와서 이제 주변 지인들도 와서 차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제 구독자분들도 만났거든요. 내가 그거 보면서 또 내 구독자분들 많지 않지만 전 세계에 있다. 아니, 전 세계래. 우리나라의 곳곳에 있다. 그리고 차 마시는 분들이 꽤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차짜리 경연대회, 차의 날 차짜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무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이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게 막 받아야 돼 하고 갔으면 못 받았을 것 같은데, 마음을 비우고 그냥 좋은 날씨에 사람들이랑 같이 차 한 잔을 하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현장 보고 오시죠. 네, 기아는 제45회 차날 기념 아름다운 차짜리 경연대회 티나게 차마시다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대상에는 배감료 다완이 상품으로 시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뭐 이런 걸 또 주시네. 또 이런 거 받으려고 온 건 아닌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 차계 임영웅으로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차를 음식과 이런 디저트와 왜 같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티 페어링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중국 차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음료도 공부하고, 그리고 요즘엔 티 블렌딩과 가양하는 것도 연구를 하지만,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건 사실 페어링에 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차라는 게 그 자체도 맛있어요. 저도 보통 이렇게 차 우려서 차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마시는 시간들도 많지만, 저는 요즘에 이런 디저트, 제가 요즘 디저트 배우잖아요. 디저트를 만든 걸, 제가 직접 만든 걸 이렇게 차와 함께 먹고, 그리고 어디 음식점에 가서 아니면 음식을 사와서 차랑 함께 먹었을 때의 그 감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차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무언가 함께 했을 때 더 빛을 발한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페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요? 그 페어링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짝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과 어떤 차, 어떤 디저트와 어떤 차, 이런 식으로 서로 조합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 이걸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약간 연애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와 누가 잘 어울리고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음식과 차를 계속 같이 마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탕수육이랑 녹차도 먹어보고, 근데 별로 잘 안 어울려. 그럼 탕수육이랑 우롱차 먹어볼까? 근데 이거 어울리긴 하는데 조금 별론데? 그러면 어떤 게 어울릴까? 홍차랑도 먹어보고,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가끔 뭐 흑백 요새를 보면은 아 이거 마리아주가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마리아주는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뜻이거든요. 메리라는 뜻이에요. 결혼하다. 그러니까 페어링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만났을 때 약간 연애 같은 느낌.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다는 바로 마리아주. 그래서 페어링을 많이 하는 이유는 결국엔 최고의 마리아주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페어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티 페어링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음식과 디저트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한 입, 두 입은 되게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 입, 네 입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그 맛에 익숙해져서 그 음식을 계속 맛있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와 되게 맛있다, 달다. 근데 어느 순간 뭐 두 번째, 세 번째 먹다 보면 그 혀의 감각이 둔해져서 그 맛을 온전히 알기가 힘들어요. 그럼 차의 역할은 뭐냐면 클렌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테이크를 먹어요. 그럼 한 입, 두 입 먹어요. 아 너무 맛있어. 그러고 나서 차 한 잔을 먹어주면 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이 혀에 있는 기름기 그리고 약간의 그런 향료 이런 것들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클렌저가 돼서 세 번째 스테이크를 써서 먹으면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맛을 그대로.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차를 먹으면 차가 씻어줘서 계속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수 있다. 그래서 티랑 음식이랑 같이 먹는다는 건 약간 미식과 관련된 부분을 내가 조금 더 향유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차가 갖고 있는 그런 향과 맛이 그 음식과 어울리면서 그 맛을 더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더 복합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음식이나 디저트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향미가 차에 있으니까 그것을 상호 보완해 주면서 음식을 더 맛있게 다채롭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음식을 먹는 자리가 더 풍요로워진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한 가지 맛만 느낄 수 있던 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두 가지가 어울려지면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는 굉장히 풍요로운, 풍족한 그런 식사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영양학적인 거거든요. 뭐냐면 그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는 이유가 그 뭔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국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국을 먹으면서 이렇게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식사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 국문화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와인을 같이 먹으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좋잖아요. 그 산미가 들어가면 입에서 침이 나오거든요. 그럼 침을 통해서 그 타액을 통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레드 와인 안에 우리가 가끔 떫다고 느끼는 그 타닌, 그 카테킨 성분이 연육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들어갔을 때 지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와 레드 와인을 함께 먹으라고 하잖아요. 같이 먹으면 페어링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몸에 들어왔을 때 고기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본 같은 데 가면 스시에 꼭 녹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왜 일본 사람들은 스시랑 녹차랑 같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셰프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녹차에 있는 성분이 이런 회나 이런 해산물을 먹을 때 그런 탈이 안 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를 도와준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맞는 거예요. 차랑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를 도와주고 탈이 나지 않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께 이 음식이나 디저트를 먹을 때 차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어링은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뭔가 파인 다이닝에서 뭔가 우리가 스테이크랑 뭐 이런 뭐 에피타이저랑 이런 걸 먹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사실 그 김밥 있죠. 김밥이랑 저는 그 우롱차를 먹는, 특히 무이암차, 대형포 같은 차랑 김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진짜 그런 페어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참치김밥 이런 거, 치즈김밥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김밥을 사 와서 그거를 딱 무이암차랑 같이 먹으면 그만한 행복이 없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페어링은 제 음식 취향이 다 나오네. 저 닭강정 좋아하거든요. 닭강정 양념치킨 좋아하는데 이거랑 잉글리시 브레퍼스트 같은 되게 진한 홍차랑 먹으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거는 그 치즈케이크 있잖아요. 뭐 이런 비싼 뭐 이런 고급 이런 카페에서 파는 치즈케이크 말고 그냥 되게 저렴한 편의점에서도 파는 그런 치즈케이크랑 녹차 같은 것들을 진하게, 대신에 녹차도 고급 녹차면 안 돼요. 그 막 우전, 막 세작 이런 최고급 말고 그냥 뭐 중작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녹차를 진하게 우려가지고 그거랑 치즈케이크랑 먹으면 그 치즈를 먹으면 입안에 혀에 치즈가 가득하잖아요. 그 녹차의 떫은 맛이 싹 씻어주면서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특히 이런 음식이랑 디저트랑 페어링 할 때의 주의점은 차를 너무 좋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좋은 걸 먹는 건 차한테 죄악이다. 왜냐하면 음식이 주고 음식 맛이 입안에 있기 때문에 차의 그 섬세한 맛을 다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차로 페어링 한다? 그거는 약간 사치다. 그런 좋은 차는 공복이나 아니면은 혀가 예민해져 있을 때 온전히 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마시는 게 좋고, 음식이랑 페어링 할 때는 너무 좋은 거 말고 그냥 적당한 거, 그냥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하게 마실 수 있는 차가 훨씬 더 페어링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의 떫은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하게 우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음식이랑 먹으면 음식에 너무 다양한 맛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연하게 우리면 음식을 뚫지 못해요. 음식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약간 떫은 차를 우려야, 평소에 제가 지금 마시면 떫은 차인데 음식이나 디저트랑 먹으면 하나도 안 떫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진하게 우리는 게 좋다. 평소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지키면 굉장히 맛있게 이런 음식과 디저트와 함께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티 페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음식과 디저트,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차와 함께 먹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상세한 어떤 규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다, 어떤 차와 어떤 걸 먹으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오늘은 왜 티와 이런 음식과 디저트를 함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 그런 김밥, 양념치킨, 치즈케이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페어링이라고 해서 거창한 거 없어요. 꼭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먹는 음식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차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조금만 챙기시면 더 풍요로운 차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오늘도 찻집사장 채널에 와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찻집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